원장님, 이렇게 모공이 있는 피부 있잖아요. 이런 피부도 이렇게 애기처럼 모공이 하나도 안 보이는 피부가 될 수 있나요? 원래 모공이 많이 늘어난 분은 아예 안 보이는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아무래도 조금 어렵죠. 앞으로 의학기술이 더 발달하면 또 모르겠지만요. 현재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늘어난 모공은 절대 줄어들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포기해야 되나요, 혹시?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모공을 완전히 없애는 수준으로 수축하는 게 거의 어렵다는 거지, 모공을 지금보다 훨씬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는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면 이미 늘어난 모공은 돌이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치료가 좀 어려워서 그렇긴 한데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원장님, 제 모공은 시술로 안 되는 거죠? 하고 거의 포기 상태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미 유전적으로 정해진 모공의 크기 자체를 영구적으로 줄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천적으로 넓어진 모공 크기를 좀 더 작게 수축하는 건 가능한 이야기예요. 모공이 넓어지게 만드는 원인들만 제거해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매끈하고 촘촘해 보이는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이용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과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무조건 좋아지는 모공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공을 넓히는 최악의 습관 3가지부터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하면 모공을 꽉 조여주는 홈케어 비법, 그리고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피부과 시술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먼저 무심코 했다가 모공을 넓히는 최악의 습관 3가지부터 알아볼게요. 첫째는 바로 클렌징 티슈로 화장을 지우는 습관입니다. 너무 피곤한 날 화장 지우기 귀찮을 때 클렌징 티슈 한 장 뽑아서 쓱 닦아내면 정말 편하죠. 그런데 이 편안함이 우리 피부에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보통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이렇게 문질러서 닦잖아요. 닦고 나서 뽀드득거리는 느낌이 나면 깨끗하게 잘 닦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피부가 잘 닦인 게 아니라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소중한 보호막까지 모조리 벗긴 거에 가까워요. 우리 피부 표면은 pH 4.5에서 5.5 사이의 약산성 보호막으로 덮여 있는데요. 이게 외부 유해균을 막고 수분 증발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코올이나 강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티슈로 피부를 세게 문지르면 이 보호막이 손상되면서 피부가 더 건조하고 예민해집니다. 게다가 티슈의 거친 면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물리적 마찰 자체가 피부 장벽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우리 피부의 건강한 산성도, 즉 pH 4.5에서 5.5 사이를 지켜주는 약산성 클린저를 사용하는 겁니다. 건강한 피부 표면은 약산성을 띠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데요. 약산성 클린저는 이 보호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노폐물만 부드럽게 제거해 주거든요. 오늘부터 클렌징 티슈는 정말 급할 때만 쓰시고 평소에는 약산성 클린저로 부드럽게 세안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딱 한 달만 이렇게 세안 습관을 바꿔보셔도 피부결이 훨씬 매끄러워지고 트러블이 생기거나 건조함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확 줄어드실 거예요.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코에 붙였을 때는 접착식 코팩입니다. 접착식 코팩은 이렇게 접착력이 아주 강한 스티커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사용 전에 물을 묻혀서 코에 붙이는 코팩인데요. 이거를 코에 붙였다가 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떼볼게요. 피부가 이렇게 하얗게 다 일어나면서 각질들이 떨어져 나온 느낌들이 나거든요. 블랙헤드가 우수수 뽑혀 나오는 걸 보면 엄청난 희열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정말 위험한 방법이에요. 코팩의 강력한 접착력은 블랙헤드뿐 아니라 모공 주위의 정상적인 각질층과 피부 보호막까지 강제로 뜯어내거든요. 이렇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건 물론이고, 이런 물리적인 자극이 반복되면 모공 주위의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모공이 더 넓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담하다 보면 코팩 사용으로 모공이 넓어졌다고 엄청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블랙헤드를 계속 놔둬야 하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블랙헤드를 계속 놔두면 모공이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녹여서 없애는 방법으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지용성 각질 제거 성분인 바하, 즉 살리실릭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하는 기름이랑 친해서 피지가 가득한 모공 속까지 직접 침투할 수 있고요. 꽉 막힌 피지와 각질 덩어리를 부드럽게 녹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평소에 바하 성분이 들어간 토너나 세럼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꾸준히 사용하셔도 자극 없이 훨씬 효과적으로 블랙헤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제품은 폴라초이스의 바하 리퀴드 제품인데 118ml 정도 기준으로 35,000원? 이 정도라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성비 있는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코스알엑스의 바하 토너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 쿠팡에서 세일을 자주 해서 150ml 기준 10,000원 이하로도 구매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요. 바로 폰으로 피지를 짜는 행동입니다.
거울을 보다 보면 거슬리는 블랙헤드나 뾰루지가 보여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줘서 짜는 행동은 모공에 염증과 흉터를 남기는 지름길입니다. 일단 소독되지 않은 손톱으로 무리하게 힘을 주면 모공 속에 있던 피지와 박테리아, 각질 덩어리가 밖으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피부 깊숙한 곳으로 밀려 들어가 벽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하면서 그 부위에 훨씬 더 심한 염증 반응이 생기고요. 결국에는 파인 흉터나 거뭇거뭇한 색소 침착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지가 거슬려도 손으로 압출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하 성분으로 자극 없이 녹여서 관리하실 것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을 알아봤으니 이제부터는 모공을 꽉 조여주는 좋은 습관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부터 이 5가지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레티노이드 성분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계열 성분 전체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요즘 화장품 성분에 많이 들어가는 레티놀, 레티날 이런 성분들이 전부 레티노이드 계열입니다. 레티놀은 레티노이드 계열 중에서 가장 순한 버전이고요. 레티날은 조금 더 강력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세요. 레티놀이나 레티날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가면 보통 화장품 이름 자체에 쓰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효과가 아주 강력한 만큼 해당 화장품의 핵심 성분이거든요. 보통 레티날보다 레티놀이 화장품에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마 주름 개선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레티노이드가 모공 관리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레티노이드는 2가지 방식으로 모공에 작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를 정상화시켜서 각질이 모공을 막지 않고 제때 잘 떨어져 나가도록 돕습니다. 모공 입구가 깨끗하게 유지되니 당연히 모공이 넓어 보일 일이 없겠죠. 둘째는 피부 속 깊은 진피층에 섬유 아세포를 자극해서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겁니다. 콜라겐은 우리 피부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둥이 튼튼해지면 모공벽을 짱짱하게 지지해주면서 모공이 늘어지거나 처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티노이드는 과도한 피지 분비로 인한 가로 모공, 탄력 저하로 인한 세로 모공 모두에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두 번째는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을 활용하는 건데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비타민 B3의 일종인데 정말 다재다능한 착한 성분입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도 핵심 성분이라 나이아시나마이드 세럼 이런 식으로 화장품 이름 자체에 표기되어 있어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우선 과도한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2에서 5%의 나이아시나마이드를 꾸준히 발랐을 때 피지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피부 장벽의 핵심 구성 성분인 세라마이드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효과도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레티노이드가 피부 속에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공격수라면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밖에서 피지를 조절하고 장벽을 강화하는 든든한 수비수 역할을 하는 셈이죠. 특히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레티놀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자극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함께 사용하시기에 시너지가 매우 좋습니다. 다만 두 성분 모두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만약 민감성 피부라면 두 성분을 동시에 사용하지는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레티노이드를 발랐다면 내일 저녁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바르는 것처럼 나눠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습관은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건데요.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모공 관리에 웬 선크림? 선크림은 피부 안 타려고 바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외선 차단은 모공 관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자외선, 즉 UVA는 우리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부 탄력이 없어지면 모공 역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쭉쭉 늘어지게 되는데요. 길쭉한 세로 모공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레티노이드,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바른다고 해도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물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제가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선크림을 간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도 자외선 때문에 피부 탄력이 계속 무너지면 결국 모공은 다시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피부과 의사들 중에서 선크림을 안 바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습관은 이너뷰티 습관인데요.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한 식단 관리입니다. 흔히 지성 피부는 유분이 많으니 수분 공급이 필요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지성 피부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우리 피부는 속이 건조해서 탈수 상태가 되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속 건조를 잡기 위해 수분 보충이 반드시 필수적인데요. 우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너무 기름지지 않은 보습제를 충분히 그리고 수시로 발라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속건조는 잡고 과잉 피지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사실 저도 레지던트 시절에는 잠잘 시간도 부족하니까 일부러 목이 마른 것도 좀 참고 안 마실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사진 보면 피부가 엄청 푸석하고 동시에 또 기름져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제가 다니는 동선마다 물을 두고 자주 챙겨 마시고 있어서 확실히 건조감과 피지 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식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설탕, 정제 탄수화물 같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고혈당 지수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분비를 자극합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다음 날에 얼굴에 유독 기름이 많이 끼고요. 뾰루지가 올라오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호르몬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공 관리를 위해서는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고혈당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홈케어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모공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홈케어만으로는 만족 못해요. 좀 더 빠르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표적인 피부과 시술 3가지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킨 보톡스입니다. 다른 말로 더모톡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스킨 보톡스는 일반 보톡스와는 다르게 보톡스를 묽게 희석해서 피부의 얕은 층에 꼼꼼히 주사하는 시술인데요. 이게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서 피지 분비를 줄여주고요. 미세한 근육을 이완시켜서 모공 입구를 물리적으로 꽉 조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잔주름 개선과 피부결 정돈 효과도 같이 있어서 전반적인 피부결 개선에 효과적인 시술이에요. 두 번째는 포텐자 같은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링 시술입니다. 이건 특히 노화로 탄력을 잃고 처진 모공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주 미세한 바늘 수십 개가 피부 진피층까지 들어간 다음에 바늘 끝에서 강력한 고주파를 쏴주는 원리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피부는 스스로를 치유하면서 새로운 콜라겐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피부 속부터 탄력이 차오르면서 모공 주위를 촘촘하게 조여주니까 근본적인 모공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스킨 부스터 시술이 있습니다. 주베룩이나 리쥬란 같은 유효 성분을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사해서 손상된 피부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개선하고요. 피부의 재생 능력을 끌어올리는 시술이에요. 피부의 근본적인 체력을 키워서 자연스럽게 모공과 피부결을 동시에 도와지게 하는 거죠. 이 세 시술은 피부 상태에 따라 조합해서 동시에 받을 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킨 부스터와 포텐자 조합을 좋아하는데요. 포텐자의 미세층과 고주파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고 스킨 부스터로 피부 재생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면 확실히 모공도 좋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탄탄하게 탄력이 생긴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이 두 시술은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리하자면 모공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인 클렌징 티슈 사용, 호팩, 손으로 짜는 습관은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대신 약산성 클린저로 세안하시고요. 바로 피지를 건강하게 녹여내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보신 분들 중에 파운데이션 발라도 눈에 띄었던 모공들이 이제는 화장을 좀 대충 해도 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알려주는 진짜배기 꿀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